중학교 1학년 비상황 3과 본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법 실력을 키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품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품사이다 라고 했었고, 이 품사에는 기본적으로 8가지가 있고, 이 기본적인 8가지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동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동사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문장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문장을 이루는 단어를 봤다면 이제는 좀 더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덩어리, 이것을 이름하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장 성분을 영어로는 sentence componen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부품들, 주요 구성 요소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하면서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문장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를 영어로는 subject라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짧게 부를 때는 S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어떤 상태를 말할 때는 그 상태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어이고, 대체로 문장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주어이죠. 예를 들어서 방금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we 같은 거, you, I, 그리고 my cat Tommy, he, we, 이런 것들이 다 주어이겠죠. 대체로는 주어는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지간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동사 바로 앞에서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사인데, 이 문장 성분의 이름으로는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edicate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서술어는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대체로 동사랑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품사로 부르는 말이 동사라고 한다면 문장 성분으로 부르는 말이 서술어이겠죠. 자,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 목적어를 영어로는 object라고 합니다. 이 목적어를 짧게 부를 때는 선생님이 O로 지칭하겠습니다.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겠죠? 그러면 동사로 표현될 겁니다. 그 동사의 행위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간접 목적어를 IO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를 DO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고,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있다. 대체로 목적어는 해석을 해볼 때 뭐뭐뭐뭐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목적어이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어를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합니다. complement는 이 보자가 보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주어와 목적어에 대해서 정보를 추가로 더 보충해주는 덩어리, 그 부분을 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보충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영어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complete 하면 뭔가 완성하다, 완전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보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장을 완결시켜주고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덩어리, 그 부분을 보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알 거 없이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나중에 본문 중에 보어가 등장할 때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수식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수식어를 영어로는 modifier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품사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 부사 같은 거였다, 그죠? 문장 성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식어입니다. 이 수식어를 짧게 표현할 때 M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통 문장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주어랑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인데, 주어 서술어에 목적어가 있거나 주어 서술어에 보어가 있거나, 아니면 주어 서술어만 있거나, 이렇게 구성되는 요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나 보어는 문장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덩어리이지만, 문장 속에서 이 수식어를 지워버린다고 해서 문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요소. 그래서 품사로는 형용사나 부사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 중에서 접속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품사로는 접속사하고 비슷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문장이랑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된 덩어리, 이런 것들을 독립성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장을 바라볼 때 단어를 위주로 품사 개념으로 뜯어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가지고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문장을 바라볼 때 단어를 가지고 품사의 개념으로 살펴볼 때는 무슨 사자로 설명할 것이고, 또 문장 성분의 개념으로 문장을 분석할 때는 무슨 어자로 끝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어자로 끝나는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품사를 가지고 문장을 바라보는 것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문장을 분석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본문, 문법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Tommy, my hero. 토미하고 my hero 사이에 콤마가 찍혀 있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콤마가 다양한 자리에 쓰인다라고 했었죠. 방금 같은 경우는 토미와 my hero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토미와 my hero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have an amazing story about a cat and his owner.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이 헬로우 같은 것들은 단어로는 감탄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탄사가 나오면 보통 다른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부사입니다. 부사가 문 뒤에 가서 강조를 위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자리를 옮겼을 때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자리가 옮겼다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cat and his owner,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그 고양이의 주인입니다. 보통 고양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쓸 때 it 같은 것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his를 썼다, 그죠? 이때 his라고 하는 것이 이 고양이를 말하는 거니까 he의 소유격 형태를 쓴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이렇게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이런 인칭 대명사를 요즘에는 흔히 자주 씁니다. 마치 고양이를 사람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것이죠. 반려동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같이 가까운 존재다라는 의미겠죠. 특히나 여기에서 she를 쓰지 않고 he를 쓴 것으로 봐서 암컷이 아니라 수컷인 것을 알 수 있죠.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요거 언급하긴 했는데 이 and 같은 것을 접속사라고 했었죠. 근데 그 접속사 중에서 이 and라든지 or이라든지 but이라든지 so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중에서 and를 더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 and가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면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고 있는지 붙여주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고양이의 주인이라고 해서 명사 덩어리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문장을 보다 보면 이 and가 연결하는 것이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정말 길이가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 한 번에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문장 속에는 and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and를 보면 항상 왼쪽 오른쪽을 빨리빨리 살피면서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찾자. 그것이 해석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고양이와 고양이 주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네요. Hi Gary. 게리랑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Can you tell us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네요. 여기에 ca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법 용어로는 조동사인데, 조동사에 관해서는 다음 사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여기에서 동사는 tell이죠. 동사를 도와주면서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기능으로 도와줍니다. 보통 can 같은 경우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동사를 보통 도와줍니다. tell은 말하다인데 여기에 can을 같이 붙이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와 주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이겠죠? 그것에 관해서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게리가 Sure, 물론이죠. I was sick for a long time, so I stayed home 이라고 나오네요.
자, 방금 본 문장은 문장의 길이가 좀 길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so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네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개념으로 이 so는 접속사이다, 그죠? 그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인데, 그러면 이 접속사가 뭐와 뭐를 연결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네요. 이럴 때는 대체로 긴 덩어리와 긴 덩어리를 연결할 때 한번 살짝 쉬어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니까, 그러면 문장을 좀 더 굵직굵직한 큰 덩어리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 같은 경우는 so 바로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덩어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덩어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했었죠. 절과 절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때 so는 그래서 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이 원인이고 바로 뒤에 나온 것이 결과입니다. 뭐뭐뭐뭐 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뭐뭐뭐뭐 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so이죠. 나는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I stayed home.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바로 동사 부분인데 이 동사의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모양이 살짝 좀 다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동사가 있는데 그 비동사로는 원래는 I가 주어일 때 am을 써야 되는데 이 am을 쓰지 않고 was를 썼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I 다음에 동사로 stay를 써야 되는데 stay를 쓰지 않고 stayed를 썼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복습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도 다르고 일반 동사에 대해서도 다른 적이 있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였습니다. 3단 변화를 주로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3단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형이었습니다.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일 때 모양이 살짝 바뀌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시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시제를 우리 문법 용어로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제하고 시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죠. 이 문법에서 시제라고 하는 거, tense라고 하는 개념은 동사를 가지고서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모양을 살짝 바꾼다는 뜻이죠. 어형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 이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동사의 모양이 일단 바뀌는 것이 포함되고 여기에서 시간을 표시할 수 있긴 한데 대략적인 시간을 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 eat라고 하게 되면 나는 먹는다인데 이때 동사가 eat이고 이 eat의 모양을 바꿔서 I ate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먹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시간인 것은 알겠는데 지나간 시간인 것은 알겠는데 이 지나간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죠. 이것이 어제를 말하는 건지 3시간 전을 말하는 건지 3년 전을 말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동사의 모양만 가지고는 대략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밥을 먹었는지를 명확히 해주고 싶을 때는 이런 자리에다가 별도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3일 전에 그렇다면 3 days ago라고 하는 것이고 1시간 전에 그러면 1 hour ago 또는 어제 먹었다 그러면 yesterday 같은 그런 표현들을 덧붙이기만 하면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시제라고 하는 개념은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나간 시간,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 변화를 알고 이 동사가 과거형으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만 알면 모든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겠죠. 본문 속에 많은 문장들이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바꿔서 과거 시제로 쓴 문장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My cat Tommy stayed by my side. 내 고양이 하고 나서 콤마인데 이 콤마와 바로 뒤에 있는 토미는 동격이죠. 우리 고양이 토미가 고양이 이름입니다. stayed by my side. 머물렀습니다. 이때 by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디 옆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곁에, 내 옆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주인공인 게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집에 있고 그때 고양이 토미가 항상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죠. He was my only friend. 이때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바로 앞 문장에 있는 my cat, 토미를 가리키는 대명사이죠. 토미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역시 이때 was는 과거형이고 현재형으로 만약에 바꾸려면 is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건드리지 말고 동사만 시간을 바꿔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We often play the game together. 이때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이 주인공인 게리와 그 주인공의 고양이 토미를 한꺼번에 말하는 대명사이겠죠. 우리는 종종 이때 often은 부사입니다. 역시 play라는 동사의 과거형인 played를 써서 과거 시제로 표현해요. 함께 게임을 종종 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사 중에서도 often 같은 이런 부사를 부사 중에서도 빈번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가 이거 말고도 sometimes, occasionally, never 같은 다양한 빈도부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빈도부사는 문장 속에서 여러 자리에 올 수 있지만 대체로는 동사 앞자리에 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질문하고 있죠. A game? 게임이라고요? What was it?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게임을 말하는 거겠죠. 그 게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게임을 했습니까? 그러자 게리가 답합니다. It was a telephone game. 그것은 이라고 할 때 이때 그것도 역시 대명사이고 앞에서 게임을 가리키는 거죠. 전화 게임이었습니다. It was a kind of training. 그것은 할 때 이때도 역시 같은 it이겠죠. 그것은 이 kind는 형용사로 쓰이면 친절한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종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였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training은 훈련입니다. 훈련의 한 종류였습니다. 즉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Tommy pushed buttons on the telephone. 토미 고양이가 눌렀습니다. 역시 push라는 동사의 과거형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네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버튼이 어디에 있는 버튼이냐면 전화기에 있는 버튼이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전치사 on은 명사 앞에 쓰는 것인데 특히 장소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어디 위에라고 하는 뜻이고 위에도 이 면에 떨어져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면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위에를 표현할 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전화기 버튼은 전화기에 있겠죠.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다 보니까 동사가 있고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데 과거형으로 바꾼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꾸기만 해도 문장의 시제를 순식간에 과거 시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많은 동사들은 과거형으로 바꿀 때 대체로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들 규칙 변화라고 하는데 많은 동사들의 과거형이 대체로 이런 ed 붙이는 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데 부담이 좀 덜 하겠죠. One of the buttons was for 911. 하나이고 하나는 하는데 어디 하나냐면 the buttons 이 버튼들 중에 하나. 전화기에 많은 버튼이 있을 테니까 그 버튼들 중에 하나는 바로 911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119를 누르지만 영어권에서는 911이라고 해서 숫자 누르는 번호가 좀 다르죠. 자, 역시 여기에서도 버튼 앞에 정관사 더가 있네요.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하기를 정관사 더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에 더를 붙인다고 했었죠. 버튼은 버튼인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버튼이 아니라 이 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화기에 있는 버튼 구체적이고 특정한 버튼이죠. 그래서 여기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면 여기에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데 복수형인데 바로 뒤에 was가 되어 있네요. 이 was의 현재형은 is이다 그죠? 그러면 복수 명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수 동사가 올 수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실질적인 주어는 the buttons가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one이었습니다. 버튼들 중에 하나. 그래서 얘가 실질적인 주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 전체는 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맞춰줘서 단수인 is, 과거인 was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랬더니 기자가 또 질문을 하죠. Did it work? 그것이 work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동사 work가 뜻이 참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는 일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의 뜻은 작동하다, 기능하다, 효과가 있다, 잘 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문장은 의문문이죠. 원래 현재 시제로 바꾸자면 이때는 Does it work가 되죠? 이때 does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하는 여러 역할들 중에서 특히 문장에 의문문을 만들 때
동사를 앞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를 대신해서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문장을 의문문으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데 does가 아니라 did가 된 이유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동사도 does가 아닌 did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원칙으로 이 조동사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는 항상 원형이어야 된다 그랬죠.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를 worked로 바꾸면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그래서 worked가 아닌 work라고 하는 원형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게리가 답하기를 Yes, it did. 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did와 앞에 있는 did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의 did는 해석되지 않고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조동사였지만 방금 여기에서는 it이라고 하는 주어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 did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때 Yes, it worked 라고 썼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특이하게도 같은 말을 두 번에서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은 명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대명사를 특히 많이 쓰는 것처럼 방금도 work라는 동사를 다시 써야 되는데 같은 동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 work를 대신해서 동사 do를 대신해서 쓴 것이고 이거의 과거 시제인 did를 바꿔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 did는 조동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고 좀 더 엄밀하게는 동사를 대신해서 썼다라고 해서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동사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위에 있는 did는 조동사, 밑에 있는 did는 동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fell down from the chair and couldn't move. 나는 의자에서부터 fell down 했습니다. fell은 fall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fall 하면 떨어지다인데 fall down이라고 하게 되면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는데 이 등위 접속사가 뭘 연결하는지를 봐야죠. 바로 뒤를 봤더니 couldn't mo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죠? 그렇다면 앞에서도 fell down. 그러면 여기에 fell down이라고 하는 덩어리와 couldn't move라고 하는 덩어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공통 주어가 I입니다. 그래서 I fell down. I couldn't move.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and이죠. 의자에서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이때 could라고 하는 조동사는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조동사도 과거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not을 붙인 것이죠. 그러면 움직일 수 없다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 few days ago라고 하는 표현이 문두로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자리를 바꿔서 여기에 콤마를 살짝 찍어준 겁니다. At that moment, Tommy ran to the telephone and pushed the button. 바로 그 순간에 토미가 달려왔습니다. 전화기로 달려왔고 and 역시 등위 접속사가 나왔고 push the button. 자, 그렇다면 역시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뒤에 봤더니 동사 과거형이 보이죠. 그러면 앞에서 동사 과거형 ran. 그러면 1번 동사 ran과 2번 동사 push를 연결하고 있네요. 토미가 ran 했고 push 됐다라는 말이죠. 고양이 토미가 전화기로 달려와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ran의 현재형은 run이죠. 그리고 push의 현재형은 push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만약에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라고 했다면 이때 run과 push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 3인칭 단수인 주어가 나오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 s나 es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runs가 되고 여기에는 pushes가 됩니다. 이렇게 동사의 모양을 바꾸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고 ran과 pushed라고 하게 되면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시제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도 또 나왔는데 at that moment라고 하는 이런 부사 덩어리,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 덩어리는 원래는 문장 끝에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강조를 위해서 앞자리로 자리를 옮겼죠. 부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생략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덩어리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 한번 살짝 찍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 개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 터미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ran, 달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통째로 modifier라고 부릅니다. 수식어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and가
품사로는 접속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접속어입니다. 접속사나 접속어나 같은 개념이죠. pushed라는 새로운 동사가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이고 그리고 the buttons, 버튼을 눌렀다. 을 이런 것들을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at that moment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덩어리를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modifier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문장은 단어 단위로 품사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굵직굵직한 덩어리 단위로 문장을 만들고 있는 부품들을 굵직굵직하게 묶어서 문장 성분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다. Wow, that's amazing. 야, 정말로 놀랍네요. 고양이가 전화기에 버튼을 눌러주는 거니까 굉장히 놀랍죠? 자, 이때 wow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감탄사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죠. 의미적으로도 독립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탄사가 나오면 이렇게 콤마 찍어서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놀랍네요 할 때 이 그것은 고양이가 버튼을 눌렀던 그것이죠. 그리고 이때 apostrophe가 나왔는데 이때는 어떤 역할로 쓰인 거겠습니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축약형을 만들 때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소유격을 만들 때도 이 apostrophe를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여기서는 그것은 that is를 축약해서 쓴 거니까 요거이겠죠? 아, 그리고 이때 thats라고 하는 말은 that is를 축약한 것일 수도 있고 that was를 축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축약했을 때 모양이 동일하게 that이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 시제라면 that is가 되는 것이고 과거 시제라면 that was가 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는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Here we have the police officer. 여기에 우리는 경찰관 한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 경찰관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하나는 품사의 관점으로 단어를 가지고 볼 것이고 하나는 문장 성분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사입니다. Here는 부사이고 we는 대명사, have는 동사이고 the를 우리가 관사라고 불렀죠. 관사는 보통 명사랑 같이 씁니다. police officer 부분이 명사이겠죠. 경찰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성분으로 보겠습니다. here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덩어리니까 modifier이고 we가 주어이죠. 그리고 have는 서술어 그리고 경찰관 한 분을 이것을 통째로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장 성분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게 보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문장을 만날 때마다 품사라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문장 성분으로도 한번 뜯어보면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훨씬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겁니다. What happened on that day?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happen 하면 일어나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인데 역시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썼네요. 그러면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on that day, 그날에 전에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전치사 on을 시간 개념으로 쓸 때는 하루라고 하는 단위 앞에 on을 쓴다고 했었죠. 그날 게리가 쓰러져서 고양이가 911을 신고했었던 바로 그날 하루이죠. 그래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뜻이었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답합니다. We got a call, but there was no sound. 우리는 할 때 이때 우리는 경찰관들을 말하겠죠. 우리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But there was no sound. 이때 there was 익숙한 표현이 나왔죠. 원래는 there is였던 건데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하려고 there was가 됐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there는 주어가 아니죠. 뒤에 있는 실질적인 주어는 따로 있다. 이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를 was로 쓴 겁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긴 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장 속에도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있네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거 한번 찾고 갈까요? 방금 이 but 앞에 자세히 보니까 콤마가 찍혀 있다 그러죠? 그럴 때는 긴 덩어리를 연결할 때 보통 이렇게 콤마를 찍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과 절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뒤 절절을 해석하기만 하면 되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때 got은 get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었습니다. Later, 나중에 we got another call and there was no sound. 또 나왔다 그죠? and가 연결하는 것은 앞에 있는 we부터 call까지의 절과 there부터 sound까지의 절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접속사 and도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니까 바로 앞문장처럼 여기에 살짝 콤마를 찍어줘도 상관없겠죠.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콤마를 찍는 것이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So we checked the address and I went to Gary's house. 자, 역시 이 문장 속에도 접속사 an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nd 앞에 콤마가 살짝 찍혀 있으니까 역시 절과 절을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과 절을 따로 해석하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는 주소를 체크했습니다. 이때 우리도 역시 경찰관들입니다. 경찰관들은 주소를 체크했고 그리고 게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so는 부사입니다. 부사 중에서도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이런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부사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장을 우리가 품사와 문장 성문으로 각각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위는 대명사, 체크는 동사, 더를 관사라고 했었죠. 관사는 보통 명사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왔고 and는 접속사, I는 대명사, went는 동사, 그리고 to 전치사, Gary는 명사이죠. 그리고 이 명사에다 apostrophe s를 붙여서 명사의 소유격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Gary의라는 뜻이죠. 집은 명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성분의 관점으로 한번 뜯어봅시다. so 같은 이런 부사는 modifier에 속하죠. 그리고 we는 주어입니다. checked는 predicate, 서술어이고 the address, 주소를,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하죠. 접속사는 접속어라고 하고 I는 다시 주어, went는 서술어, to Gary's house, 게리의 집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통째로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관점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리포터가 다시 질문합니다. What did you find there? 무엇을 당신은 발견합니까가 아니라 여기에 did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와서 시제가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발견했습니까? 거기에서 이때 대어는 유도부사 아니죠? 그냥 부사이죠. 부사 중에서도 장소를 나타내는, 그래서 거기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해석되는 부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did는 원래는 do인데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동사, 그런데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do를 did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find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안 되고 find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참고로 find의 과거형은 found입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답합니다. Gary was on the floor and his cat was next to the telephone. and가 나오니까 이제 좀 반갑다 그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절을 각각 따로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게리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역시 is라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로 썼고, 그리고 그의 고양이가 is의 과거형인 was를 썼고, next to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next to는 어디 옆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화기 옆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문장도 문장 성분의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Gary는 주어이고 was는 서술어, 그리고 on the floor라고 하는 부분이 modifier입니다. and는 접속어이죠. 그리고 his cat은 다시 주어, 비동사, 서술어, 그리고 next to the telephone 이라고 하는 말 전체가 위치를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Oh, Tommy called 911 and saved your life. 역시 and가 나왔으니까 빨리 찾아야죠. and 바로 뒤에 save라는 동사 과거형, 그렇다면 앞에 called라는 동사 과거형, 1번 동사, 2번 동사를 연결하는 것이 and이겠죠. 토미가 전화를 걸었고 토미가 구했습니다. 동사 save가 뜻이 참 많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생명이나 목숨을 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돈을 저축하다, 절약하다, 또 남겨두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컴퓨터 같은 걸 얘기할 때는 파일을 저장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뜻이 참 많죠. 뜻이 많은 단어일수록 문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당신의 생명을 구했군요. 오 같은 이런 것들이 품사로는 감탄사라고 했죠. 감탄사하고 콤마 이렇게 살짝 찍어줬습니다. 토미가 911으로 전화를 해서 당신의 생명을 구했군요. 게리가 답하기를 right,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용사인데 이 right 하나만 가지고도 구어체에서는 문장으로 완성이 될 수 있네요. Tommy did it. 토미가 그것을 했습니다. 이때 했다라는 말은 전화를 걸고 그리고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대신해서 쓴 대동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He is my hero. 이 토미라는 고양이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 고양이는 나의 영웅입니다. 이때는 다시
was라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is라는 현재 시제로 썼네요. 멋진 행동을 했던 거는 과거이지만 영웅인 것은 지금의 상태도 변함없는 거니까 시제를 현재로 썼습니다. Thank you, Tommy. 그리고 토미에게 고마워라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이 끝이 났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이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꿔서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시제 개념을 배웠습니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동사를 바꿔서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과거 시제로 바꾸지 않고 현재 시제로 바꿀 수도 있겠죠? 현재로 표현할지 과거로 표현할지 하는 것은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장치이긴 하지만 이 시제와 시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제는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현재인 경우도 있고 시제는 현재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과거인 경우도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참 뒤에 배우게 될 개념이겠지만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게 되면 만나게 되는 문장인데 내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시제가 과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간은 현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내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소망하면서 얘기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이 일치하진 않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나간 사건을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스포츠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런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현재 시제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체로는 비슷하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자면 여러분들은 동사를 외울 때마다 3단 변화를 특히 주의해서 외워야 되겠고 그 3단 변화의 모양 중에서 특히 이 과거형을 알아야지만 과거의 모양으로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품사에 더해서 오늘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문법 이름을 봤습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주요 부품들을 말하는 건데 문장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보통 행동의 주체가 되거나 상태의 대상이 되는 주어가 있었고 그리고 주어 바로 뒤에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지를 얘기하는 서술어가 있었고 서술어를 대신해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동사라는 이름으로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사의 행위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말하는 목적어라는 것이 있었죠. 을 같은 말로 보통 해석이 되죠.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보어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 모디파이어가 있었습니다. 접속어도 있고 독립성분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문장 성분만 뜯어볼 수 있어도 아주 완벽하죠. 그리고 본문 중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종종 나왔었는데 이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도와주죠.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문장의 종류를 바꿀 때 예를 들면 부정문을 만들 때 또는 의문문을 만들 때 이럴 때도 조동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도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문장 전체를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동사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사과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 속에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so 같은 이런 등위 접속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연결해주는 것인데 왼쪽 정보와 오른쪽의 정보는 문법적으로 성질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 절이 나오고 뒤에도 절이 나오는 경우 그럴 때는 과 뒤를 각각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절과 절이 이어질 때 길이가 대체로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 콤마를 한번 찍어주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오늘 3과 본문에서도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습하지 않아도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할 개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